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오늘은 177페이지에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이 세 번째 문단인 양무운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전에는 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이 양무운동의 배경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데 2차 아편전쟁은 한번 읽어보고 태평천국운동에 관련된 거는 5분 사탐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 양무운동만 빠른 시간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부터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에서도 개혁을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한테 엄청 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개혁으로 나온 게 이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을 전개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화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양무운동은 서양의 기술 문명, 특히 무기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게 양무운동의 핵심입니다. 여기 양무파 관료들은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위기를 수습하고자 했다. 1862년경에 일어났고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아편전쟁 이후 태평천국운동과 같은 밀란을 막아낸 한인 관료, 이홍장, 증국번 이런 사람들이 양무운동을 이 한인 관료들이 태평천국운동을 막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위력을 체험했고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양무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한인 관료들이 주도가 돼서 양무운동에서 외쳤던 구호는 중체서용입니다. 중국의 몸으로 서양의 옷으로만 갈아입자. 몸은 중국이고 얘네 중국 사람이고 서양의 옷으로만 갈아입자. 이 중체서용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신경 썼던 거는 무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기국이라는 무기 공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외국에 유학생들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에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공유가 터틀넥을 입고 공유가 입은 터틀넥을 입고 공유가 입은 코트를 입는다고 제가 공유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쪽짜리 개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한 실제 중국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 양무운동을 하면서 서양의 상업 발전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근데 청나라에서 관독상판제라는 것으로 운영을 했어요. 관독상판제, 지금 양무운동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관독상판제. 그냥 이거는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관독상판제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관료가 함께 있는다는 거야. 관료가. 상인이 뭐 팔 때 관료가 옆에서 지켜본다는 거야. 그래서 상인이 활동을 서양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두지 않고 관리가 감독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은 아니고 한 2달 전인가 축제 했었죠. 2달 전에 축제 때 1일 찻집을 하는데 막 여러분 무슨 막 여러 이벤트도 하고 싶고 막 여러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 오니까 막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막 하고 싶은데 그 1일 찻집 하는 교실에 교장 선생님이 옆에 서서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뭐 할 때마다 허락받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손님들도 불편하겠죠. 다른 학교 손님들도 불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제도는 들어왔으나 성과는 없는 피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양무운동을 밑줄 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를 지금부터 하는 걸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고. 자, 양무운동을 전개하여 본격적으로 근대화운동을 추진했어요. 이 중국에서. 다음 1, 이제 1, 주도 세력은 지방 실력파 한인 관료층으로
태평천국운동 진압에 공로를 세워 중용된 중국번 이용장 등이었다. 1. 2. 양무파 관료들은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위기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3. 이들은 서양식 해군을 창설하고, 왜냐면은 1차 아편전쟁 때 엄청 깨졌기 때문이죠. 군함을 구입하였으며 군수공장, 제가 아까 군수공장이 기기창이라고 했죠. 군수공장, 비선회사, 방직공장 등 근대적 기업들을 설립하여 경제 발전을 모색하였다. 4. 양무운동은 중국 전통을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제가 중체서용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해 중국 사회를 근대적으로 바꾸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 5번째, 이용장은 양무운동을 전개하여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근대 문물 수용이 열강의 침략을 막으려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통해 근대화도 도모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료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료는 같이 읽어보진 않을게요. 사료도 꼭 읽어보고, 이 부분, 지금 양무운동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도 이제 서양의 모습으로 바꿔야겠다. 처음으로 시작한 게 중체서용의 구호로 처음 시작한 게 양무운동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양무운동에 관련된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 제가 이 태평천국운동, 제가 이걸 5분 안에 끝내기 위해서 태평천국운동에 관련된, 태평천국운동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에 관련된 설명 안 하는데 이건 뒤에 5분 사탐으로 붙여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이 양무운동의 원인이 되는 태평천국운동 보고 싶은 학생은 이 뒤에 영상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1차 아편 전쟁으로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졌고, 그러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난 거고,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우리 중국도 변해야겠다 하면서 처음 벌어진 개혁 운동이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 한번 읽어보고, 양무운동 이용장이 황제에게 올린 양무운동에 관련된 사료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무술변법이죠, 아마 시대에서 무술변법을 보도록 변법자강 운동 무술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